그냥 바로 이제 수사기관이 네, 지금 자료가 없네요 라고 하고 그냥 검찰로 송치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살다 변호사한테 군번을 물어보는 거는 너무 막말로 좀 제대하고 아저씨 아닙니까? 제가 97공간인데요. 제가 그렇게 명령대로 얘기하시고 기수로 찍어 누르려고 한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에 사적제재 및 직권남용이 금지가 돼 있거든요. 이거 괜히 적용하기 어려운 거 적용해가지고 무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음모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특정 커뮤니티에 이런 것들을 과시해서 올리거나 뭐 자랑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게 하변 하주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정의의 눈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로 한 12사단 얼차려 사망 사건의 그 현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트레이싱을 하면서 상의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좀 어이없는 기사가 떴습니다. 이 내용을 보자면 이제 군사경찰이 이제 사건에 대해서 좀 미적거리고 하니까 이제 우리 유가족이 사고 직후부터 이제 후송 지연된 부분과 가해 중대장이 예전에 이런 전례가 없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강 수사를 해달라고 이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왔는데 이제 군사경찰이 좀 의아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걸 좀 만약에 요청을 하면 이거에 대해서 바로 해줘야 될 텐데 국군 의무사령부는 현재 자기가 자료가 없어서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남기고 다음날 이거에 대한 보강 수사를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검찰로 송치해버리는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게 만약에 어떤 유가족이 이거에 대해서 조사해달라고 요청이 했으면은 그게 타당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이게 막말로 자료가 없으면은 이거를 압수수색을 하든 뭘 하든 자료를 찾아서 해야 되는 게 이제 경찰이자 검찰의 역할인데 그냥 바로 이제 수사기관이 네, 지금 자료가 없네요 라고 하고 그냥 검찰로 송치해버린 거죠. 사건을 보자면 N번방이나 이런 사건들 보면은 바로 압수수색을 하고 이제 굉장히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자료가 없다 그래서 없는 걸로 하겠다라고 하고 넘겨버렸다는 게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지금 현 사건의 이제 피해자의 변호인이 수사단 중령에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요청을 하니까 당신 군번이 몇 번이야 이제 갑자기 군번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97군번인데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살다 변호사한테 군번을 물어보는 거는 너무 막말로 좀 제대하고 아저씨 아닙니까? 게다가 이게 아저씨라고 하기도 그래. 같은 시대 군 뭐 어디서 만난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이게 직업군인이셨나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군번을 물어서 군번으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야 이런 분이 있나 정말 의아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님도 경찰을 하셨고요. 제가 03번 공무원인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97공간인데요. 제가 그렇게 명령대로 얘기하시고 아무 권한도 없는 얘기를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전혀 하지 않았고 유가족의 요구사항을 청취하라고 군사경찰 수사 설명회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요청을 하니까 네네 하고 나서 다음날 올려버리는 이런 소극적인 군사경찰의 태도가 지금 12사단 얼차려 사망 사건들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사하는지 저희도 참 의아합니다. 이제 하다 못해 기수로까지 뭔가 다른 걸로 해서 안 되니까 마지막 나온 게 이제 그런 것들일 텐데 기수로 찍어 누르려고 한 태도가 어떻게 보면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에 사적제재 및 직권남용이 금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위반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문제 삼자면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이다.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모레인 8월 16일 날 이제 이 얼차려 사망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이 이제 열립니다. 이제 검찰은 지금 학대치사 혐의로 지금 이제 재판으로 넘겼어요. 학대치사 같은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돼 있어서 이제 경찰이 올린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이제 5년 이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학대치사는 무거운 혐의고 또 일각에서 말한 거는 이제 살인죄 적용을 주장했는데 이건 5년 이상이라서 요거보다는 좀 낮은 혐의긴 해요. 근데 저는 검찰이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적용을 했다고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살인죄 적용은 좀 고의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학대치사는 이 부분도 좀 입증이 난항이 좀 예상은 되긴 하지만 어쨌든 학대 고의랑 또 사망이 이를 수 있었다는 어느 정도 미필적 고의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라서 검사는 어쨌든 할 수 있는 한 저는 최대한 혐의를 적용했다고 보고 이제 음모론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이거 괜히 적용하기 어려운 거 적용해가지고 무죄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음모론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스윗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정의로운 편에서 서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형법제 275조에 따라서 3년 이상의 징역 저는 한 3년에서 5년 합의가 되면 이제 집행유예 우려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봤지만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 3년에서 5년 사이 정도가 예상되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 사람 또 이제 자기가 뭐 배낭매라고 주장한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명명백백히 발표해줬으면 좋겠고 강 씨는 또 훈련병 중 한 명이 눈물을 보이자 울지 마라 나는 우는 거 싫어한다며 군기 훈련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이전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예전에 가혹한 행위를 시킨 전과가 있었는지 또는 해당 커뮤니티 특정 커뮤니티에 이런 것들을 과시해서 올리거나 뭐 자랑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전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나 오늘 하면 뭐 남자 훈련병 한번 잡아보겠다 오늘도
쳤어, 뭐 어제도 몇 명 뭐 기절시켰어, 이런 말이 있다거나 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자신의 이런 의사가 강하게 담긴 글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의 고의가 입증이 될 수도 있겠죠. 유가족의 요구사항이 저는 전혀 뭐 근거 없는 것들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의 요청에 대해서도 기수로 찍어 누를 것이 아니라 좀 합당한 뭐 공판 단계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증거 자료나 추가 조사를 통해서 좀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